백 소장님, 본부장님. 예. 아까 진성준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서 좀 확인하려고 다시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5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5명의 사망이 그 5명 중에서 현장에서 사망이 정리되신 분이 몇 분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송 중에 사망한 분과 현장에서 다 사망이 확인된 사람의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5명 다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에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일어나고 나서 국민들이 참 당황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께서 그 해결점으로 해경을 해체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국방부도 제가 이 단편적인 해결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지난 2년간 바라보면 연해병사 문제가 터지면 연해병사 부대를 해체해버리고 코이카 요원 중에 하나가 스리랑카에서 낙뢰로 사망하니까 코이카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는 이런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 왔었는데 이번에도 왠지 그런 일들, 예를 들자면 뭐 그냥 단순하게 GOP에는 A급 관심사병 혹은 B급까지는 여치 않겠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해결하려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대한민국 장병은 총원수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GOP만 그 길로 투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장병들이 전역을 하거나 군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지금 현역으로 군생활을 하려면 병무청에서 신청검사를 받고 몇 등급까지 가게 되죠? 네, 4등급으로 하는군요. 4등급이요? 7등급까지. 예, 3급까지 현역으로 갑니다. 근데 1급, 2급, 3급으로 등급은 분류를 하는데 실제 이 친구들이 업무를 하거나 훈련을 하거나 부대 배치를 받거나 할 때 아무런 차이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1급으로 몸이 훨씬 건장하다고 해서 20km 행군을 하고 몸이 조금 힘들어서 3급을 맞았는데 이 친구들을 뭐 15km 행군으로 감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방부는 항상 그 얘기할 때 우리가 민주적으로 전산 시스템으로 인해서 뺑뺑이를 돌린다. 이게 아주 민주적인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국민들에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제 요즘 같은 시절에는 누가 백 써가지고 막 얼마나 그렇게 하는 거 많지 않을 겁니다. 정말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큰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각각의 사람들의 신체 등위에 맞춰서 업무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식의 부대 배치, 자대 배치, 그리고 뭐 행정병이면 상급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좀 행정병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좀 늘려주고 1급으로 2급으로 신체가 좀 건장한 친구들은 조금 뭐 GOP든 아니면 조금 신체적으로 체력적으로 좀 많은 것이 요구되는 이런 것으로 부대 배치를 하는 것이 그저 단순하게 뭔가 단계적인 해결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뺑뺑이를 돌리는 것만이 민주적이다. 이 인식을 조금 더 개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대 특성에 따라 가지고 그 부대 신체 조건을 되게 같이 고려를 하자는 이런 말씀인데 예. 방향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특전부대나 이런 특전사령부다 또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어떤 부대에서는 선병을 합니다. 그래서 막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좀 말씀하신 내용을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더해서 사실은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군대를 이 친구가 정말 갈 수 있는 거냐,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걸 것 같습니다.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를 했는데 현역병을 판정을 내주죠. 근데 입소를 하면 훈련소에서 도저히 이 친구는 현역병이 안 된다라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는 사람들이 3번 이상 신체 검사를 받았다가 다시 들어가서 안 된다. 병무청은 다시 가라. 훈련소에서는 다시 안 된다라고 하는 비율이 2008년도에는 입대자의 3.6%, 2009년도에는 3%, 2010년도에 2.8%, 2011년도에 3.3%입니다. 전체 인원에. 이렇게 보면 이 친구들은 A급 중에서도 특 A급으로 문제의 관심병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국가기관에서 훈련소 자체에서 현역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게 3%인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그냥 군 생활을 하는 것만이 모든 아주 절대선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조금 벗어나셔서
대한민국에서는 군복무를 하지 않고 군 미필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사는 것도 본인에게는 평생의 꼬리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생활을 못할 만큼의 사람, 아까 말한 3.3%의 사람 중에 65%가 정신질환으로 지금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말한 데이터가 65%가 정신질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제2, 제3의 임병장이 될 수 있는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군생활을 못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못하는 것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의견 좀 주십시오. 예, 사실 현재 제도도 정신적, 신체적으로 도저히 안 될 사람을 위해서 대체 복무가 있는 것이고 또 공익근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조치하느냐는 문제인데, 뭐 김 의원님 말씀도 뭐 충분히 또 가치가 있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문 마지막으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윤호덕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